자, 요리를 하다가 도대체 왜 망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좌절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번 시간엔 그 답답했던 부엌에서의 실패를 아주 흥미진진한 식품 과학의 세계로 바꿔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과연 어떤 치열한 과학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해드릴 내용은 요리계의 진짜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상큼하고 예쁜 파인애플 젤리를 만들려고 야심차게 딱 준비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 탱글탱글한 젤리는 온데간데 없고 흐물흐물하게 물만 뚝뚝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되어버린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대체 왜 이 싱싱한 파인애플이 젤라틴을 그토록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는 걸까요? 파인애플 젤리의 미스터리, 그 물바다 대참사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 이 참사는 여러분의 요리 솜씨 탓이 절대 아닙니다. 계량을 잘못하거나 온도를 못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믹싱볼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화학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범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젤리의 그 생명인 탱글탱글함을 만들어내는 젤라틴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젤라틴은 사실 동물의 콜라겐에서 뽑아낸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구조들이 자기들끼리 꽉 엉겨 붙어서 굳어야만 우리가 아는 그 맛있는 젤리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범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 즉 그 파괴자를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우리의 완벽한 디저트를 망쳐버린 진범. 그건 바로 생파인애플 안에 가득 들어있는 브로멜린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젤라틴 앞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천적이거든요. 젤라틴을 만나면 진짜 아주 공격적인 초미니 가위처럼 돌변해서 단백질 구조를 마구잡이로 싹둑싹둑 잘라내고 분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젤리가 고체로 굳어지는 응고 현상 자체가 아예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어서 젤라틴 대 한천의 대결, 그 완벽한 대안 찾기입니다. 이제 젤라틴과 생파인애플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앙숙이라는 건 확실해졌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효소의 공격을 끄떡없이 버텨낼 방탄조끼 같은 대안이 필요할 텐데요. 젤라틴과 한천을 비교해보면 사실 이 둘은 태생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콜라겐에서 온 동물성 단백질이지만 한천은 우뭇가사리 같은 식물성 해조류에서 추출한 탄수화물이거든요. 단백질이냐 탄수화물이냐 이 근본적인 성분 차이가 모든 승패를 뒤바꿔 놓습니다. 한천은 탄수화물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만 집요하게 노리는 저승사자 같은 브로멜린 효소도 한천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자기가 자를 수 있는 단백질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생파인애플을 산더미처럼 쏟아붓는다고 해도 한천을 쓰면 여러분의 젤리는 아주 완벽하고 탱글탱글하게 굳는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이 두 재료를 나란히 두고 보면 원료뿐만 아니라 녹는 온도, 굳는 온도, 심지어 굳고 난 후의 강도까지 물리적 성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흥미진진한 대결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온도입니다. 두 재료의 온도 차이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젤라틴은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 그러니까 꽤 서늘한 온도에서야 굳기 시작하거든요. 젤리를 만들고 나서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야만 제대로 굳는 이유가 바로 이 깐깐하고 낮은 응고 온도 때문이죠. 반면에 한천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천은 섭씨 80도에서 85도라는 정말 펄펄 끓는 뜨거운 온도에 도달해야만 그제야 간신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굳을 때는 섭씨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상온에서도 아주 쉽게 굳어버려요. 그냥 끓여서 쓱 녹인 다음에 실온에 슬쩍 두기만 해도 금방 단단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뚜렷한 물리적 차이 때문에 부엌에서의 쓰임새도 완벽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푸딩이나 서양식 젤리를 원하신다면 젤라틴이 정답입니다. 반대로 한입 베어 물었을 때 툭툭 끊어지는 찰진 질감이 필요하다면 그럴 땐 응고 강도가 훨씬 센 한천으로 양갱이나 묵 같은 걸 만드는 게 완벽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물바다 참사 없이 파인애플 젤리를 안전하게 사수하는 3가지 생존 가이드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생파인애플을 아예 가열해서 그 문제의 브로멜린 효소를 미리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둘째, 공장에서 이미 열 처리를 싹 마친 통조림 파인애플을 편하게 쓰는 거죠. 셋째,
젤라틴 대신 방탄조끼 같은 한천으로 과감하게 갈아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이제 젤리 만들다가 실패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어서 식품 속 콜로이드의 비밀, 그 음식 상태의 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부엌에서의 소소한 요리 실패담에서 한 걸음 훌쩍 물러나서 이 거대한 식품 물리학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죠. 과학자들은 이런 음식들의 다양한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떤 한 물질이 다른 물질 안에 아주 고르게 흩어진 채로 딱 갇혀있는 상태를 뜻해요. 뭔가 엄청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거의 모든 음식의 구조가 다 이 콜로이드 법칙 하나로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 추상적인 과학 용어들이 우리 식탁 위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체가 액체 속에 쫙 퍼져 있는 졸 상태의 진한 육수부터 액체가 고체 안에 단단히 갇힌 겔 상태의 묵, 젤리, 두부, 그리고 기체가 액체에 갇혀서 몽글몽글해진 거품 상태의 머랭과 생크림, 심지어 액체와 액체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에멀션 상태의 마요네즈와 우유까지. 와, 정말 우리 식탁은 그야말로 거대한 콜로이드의 전시장 그 자체라니까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상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살려내려고 애썼던 성공적인 젤리나 두부 같은 겔 상태 있잖아요. 이건 사실 흐물흐물한 육수 같은 졸 상태의 물질이 단단하게 응고되면서 그저 모습만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서 식감의 마법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파인애플과 젤라틴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미시 전투부터 콜로이드라는 우주적인 원리까지 음식 속에 숨겨져 있던 마법 같은 과학 이야기들을 쭉 해설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는 또 어떤 은밀하고 복잡한 화학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음번에 요리하실 땐 무심코 썰어 넣는 식재료들이 과연 어떤 놀라운 과학적 상호작용을 벌이고 있을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